시간입니다. 와치도 감시견.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서 방송 승인 취소 통보했다. 뭐 이런 그 사설 정보지가 좀 돌았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좀 종편 심사 앞두고 있는 MBN 쪽은 상당히 좀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근 기자? 일단 이 얘기, 그러니까 승인 취소 통보가 내려졌다라는 얘기가 동계 지금 며칠 됐고, 네. 방통위가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지금 바로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승인 취소 같은 좀 일종의 이제 징계 같은 절차가 좀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뭐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온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MBN 경영진을 방통위가 불러서 네. 일종의 이제 의견 청취,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그 MBN 측에 그러니까 승인 취소나 6개월 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이렇게 통고는 했는데 네. 이 얘기가 좀 와전이 돼서 이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동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취소 여지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이 절차의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방송법에 보면은 이 방송사가 거짓이나 이제 그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예.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었을 때 이 방통위가 이제 승인을 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뭐 광고 중단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네. MBN이 지금 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자칫하면은 승인 취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음 달 말까지 재승인 심사 받아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먼저 이 징계를 내릴 건지 취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재승인을 하고 승인 취소 절차를 거치면 좀 이상하니까 예. 승인 취소 절차를 먼저 그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재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 기자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여쭤보려고 하니까 MBN이 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MBN이 이제 출범을 할 때, 그러니까 종편 4사가 한꺼번에 출범을 했죠. 그때가 네. 이제 2011년이었는데 이 종편 승인을 이제 방통위에 받으려면은 이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특정 기업이 그 방송사 전체를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은 좀 공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그 모 회사 말고 이 다른 쪽에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좀 투자를 받아야 됐고 그래서 이제 종편들이 여기저기 이제 투자처들을 많이 좀 찾아다녔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하나가 될지 뭐 2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몰랐으니까 네. 좀 경쟁적으로 돈을 좀 끌어들여 왔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MBN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를 모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임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네. 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임원들한테 마치 외부 투자자인 것처럼 이 주식을 사라. MBN 주식을 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외부인을 많이 끌어들이라라는 게 이제 목적인데 네. 내부인을 외부인처럼 속여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분식회계로도 봐도 되겠네요. 내부에서는 이 분식회계인 거고 이 종편 승인 과정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제 방통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지금 재승인이 아니라 승인 취소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알파고 기자. 네. 이런 상황들 종편에서 일이 벌어졌고 네. 이게 밝혀졌고 그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나와야 돼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에 왔을 때는 좀 약간 언론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많은 좀 약간 논란 제기가 있어요. 이제 언론의 통제단 등등등 이런 와중에 이제 MBN처럼 좀 약간 보수 진영이 있는 언론사가 네. 이제 승인 취소의 위기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사실은 경영이랑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승인 취소 위기인데 예. 이건 좀 약간 단순히 좀 약간 사상 중돌로 충분히 씌워줄 수가 있는 프레임도 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대중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분위기를 좀 약간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한 오히려 좀 약간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경영 문제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밝혀졌고 그것 때문에 이 취소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마치 또 한쪽에서는 무슨 뭐 언론 탄압 뭐 이런 쪽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다.
예. 저 그것이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방금 전에 선배님도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들 때문은 아니고 단순히 경영 문제 때문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방송통신법도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근데 이미 예전에 만들어진 법 때문에 지금 이 방송국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정권에다가 넘길 님 경우에는 좀 약간 문제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법대로 하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은 이미 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건은 유죄 판결이 나온 건이고, 그러니까 MBN이 이 내부에서는 이제 분식 회계를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은행의 대출하면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이제 그 MBN에서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은 실질적으로 임원들이 갖고 그리고 이제 이자는 이제 MBN이 내니까 이제 이게 분식회계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분식회계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를 했었으면 또 승인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정확히 기재를 했으면. 그래서 이게 MBN 관련해서 장승준 대표 그리고 류혁일 대표가 각각 1심에서 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또 이미 좀 유죄가 난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또 과거에 뭐 만든 법 때문에 이 현재 MBN이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좀 차원을 넘어서 이게 그 종편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춰야 그 방송을 할 수 있게 승인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제 속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가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이 종편 승인 처음에 떨어졌을 때 전반적인 이 방송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한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랬었어요. 종편 채널이 한 2개 정도만 통과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시에 4개가 됐잖아요. 네, 4개가 됐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무슨 뭐 종편 채널 취소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사 취소가 된 적이 얼마 전에 경인방송? 경인방송도 이제 조건부 제어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경인방송의 전신인 ITV 같은 경우가 이제 승인이 취소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ITV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좀 이끌어갈 능력이 아예 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OBS가 재탄생을 하면서 이 ITV의 좀 이렇게 자산들이라든지 이렇게 노동자들을 이제 같이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좀 합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파 기자가 알고 있는 이렇게 뭐 방송사 승인 취소 이런 경험들이 뭐 해외에도 좀 있을까요? 아니, 지금 해외에서 방송통신으로부터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무조건 좀 약간 언론하고 정부가 싸워서 정부가 이제 언론을 때려 부실 때 나온 일들이고 이렇게 경영 문제 때문에 방송국들 없어지는 거는 저는 한국 말고 또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그 방송국 규제가 좀 약간 까다로워요. 기업을 혼자서 방송국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딴 나라에 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못 들었어요. 그동안 있으면서. 승인 취소 이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재 사항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6개월 업무 정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 정지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승인 취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뭐 승인 취소에서 있어서 이제 방통위의 부담이 가장 컸던 거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하루아침에 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승인 취소가 되면은 바로 이 방송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뭐 1년, 2년간 뭐 유예 기간을 좀 두면서 이 안에 방송사 종사자들이 뭐 새로 나오는 이제 방송사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사에 흡수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6개월 업무 정지, 이렇게 광고 정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돈줄을 딱 끌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준비 없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것이라도 좀 방통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종편 재승인 같은 경우는 방통위가 이제 관장하게 되어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지적사항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N, TV, 조선 채널A 등 종편 다 조건부 재승인을 지금까지 다 해줬어요. 이것도 또 계속 반복되는 것도 좀 어찌 보면 너무나 좀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승인 취소가 갑자기 떨어지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방송사를 하나 하겠다라는 것은 이 방송사가 뭐 그냥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이 공적인 뭐 그런 영역에 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확히 약속을 한 부분에서 그 약속을 한 사업자들이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낙제점을 받는 종편들이 계속 나오고 또 혹은 아예 그냥 종편 재승인 받을 때 이 정부를 속이면서 이걸 재승인을 받아온 기업들을 그냥 놔둔다면은 그러면 이제 방송법을 뭐 다른 뭐 방송사들은 뭐 지키라는 법이 있나 좀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좀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맨몸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좀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좀 방송 문제를 좀 정리하는 그런 경로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고 기자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좀 센 발언을 하자면 애초부터 출발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규제를 너무나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어 놓고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데 또 정부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그렇게 출범하면 기업이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도 나름 좀 어르동절 그런 점 약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제 보기엔 다시 한번 이 방송 규제 그 이제 사립 회사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약간 그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 규제를 좀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와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A 그 이동재 전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 상황인데 이동재 기자 확정 판결 받으면 채널A 재승인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주겠죠. 왜냐면은 이 지난 4월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을 하면서 조건을 걸었던 것이 이 관련 사건의 뭐 수사 결과가 좀 조건으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A가 와가지고 이 방통위에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 재판 결과와 다르다라거나 어쨌든 뭐 이런 좀 이른바 이제 이동재 기자의 행동에 뭐 데스크의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제 재승인을 좀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걸고 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근데 다만 이거를 증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1심이 끝나면 또 2심 또 대법원 선고가 있고 또 그 대법원 선고가 다 치러지면은 또 재승인 기간이 또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뭐 채널A 입장에서는 계속 그러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채널A 내부 조사에서 뭐 조사를 한 결과 이동재 기자하고 뭐 데스크들 간에 오갔던 카카오톡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또 들여다보고 뭐 포렌식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조건부 재승인이지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차재문님이 정 기자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와치독 유튜브로 자주 보고 있는데 정장 입고 오신 걸 처음 봤습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도 놀랐습니다. 양복 입으니까. 꺽스님은 종편이 탄생해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방통위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6건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해요. 이미 기준을 지금 넘은 상황인데 이런 건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알파고 기자. 그건 솔직히 말하자면 힘든 질문이에요. 힘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출범 문제가 문제예요. 5건 같은 걸로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부터는 잘못 출범했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어준다면 그럼 국가가 애초에는 지원을 안 해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종편이라고 하면 종합편성 채널이고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걸 많이 한다고 하면 방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맨 처음에 출범을 했을 때 국가한테는 야 그래 얘네들 출범해 우리가 얘네들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막상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는 규제가 까다로우면 국가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규제가 까다롭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편에 출범할 때 이제 그 컨소시엄을 냈던 업체들이 한 5곳, 6곳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4곳이나 지금 종편 승인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뉴스통신 채널 신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오히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이 출범하면서 오히려 이제 규제를 푼 거죠. 종편 종합편성 채널을 이제 만들어 주기로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4개 채널이나 그렇게 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게 규제가 그렇게 까다로웠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근데 형 이거 있어요. 예를 들면 MBN이 한 기업이 방송국을 잡아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제가 있잖아요. 터키에서나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한 기업이
통째로 하나 종편을 만들어도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통신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이렇게 변한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까다로우냐라고 하고 이제 애초에는 안 들어갔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원 그런 분위기에 안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하지만 앞서 정상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합편성 채널 종편은 출범할 때 뭐 채널 번호라든가 중간 광고 허용한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특혜를 받고 출범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특히들 안 줬었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좀 이런 승인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특혜 같은 것들은 좀 불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야당이 종편 심사 과정을 좀 공개하라. 이거 열람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공개되면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명한 심사 과정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공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 재승인 점수가 뭐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랄까 하여튼 그냥 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뭐 거기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1,000원이 있으면 1점, 뭐 2,000원이 있으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가 아니면 뭐 어떤가 이런 식으로 좀 수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좀 그 의견이 좀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심사 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게 더 저도 공정하게 공개하는 나오지 건 않을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방송국이라는 건 우리 공정성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가는데 그러면 왜 심사를 우리는 대중으로부터 숨기는 것인가. 다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종편이라든가 또 공영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방송의 역할은 상당히 좀 커요.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도 분명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시청자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제도들도 좀 마련되어 있는데 끝으로 간단히 종편의 역할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그냥 뭐 승인 받았을 때처럼 이 종합 편성 채널 답게 좀 다양한 컨텐츠로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고 네. 그리고 뉴스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만드는 이제 매체다 보니까 좀 방향성은 가지되 그래도 이게 오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진짜 그 생각이에요. 굳이 이런 문제들 생기긴 반에 너무나 재미있는 예능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예능 만들고 또 방권으로 전 세계에다가 팔고 오히려 이 계기로 좀 약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K 콘텐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영화들이라든가 네. 이 계기로 좀 약간 재미있는 방송들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